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마주하게 된다. 몸이 무겁고 마음은 가라앉으며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유독 거칠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어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하고, 어쩐지 주변 모든 것이 예민하게 다가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진다. 이런 마음의 흐림과 무거움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다. 부정적 에너지는 번개처럼 갑자기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을 통해 서서히 스며든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 정도로 시작되지만 마음이 약해지면 그 틈은 점점 넓어지고 결국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조용히 뒤흔들기 시작한다. 이 에너지의 작용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삶의 방향이 흔들려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정적 감정을 단순한 기분으로 여기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세 가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깊은 마음의 도구로 인간이 고통을 경험하는 근원적인 이유로 설명된다. 삶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판단과 감정, 행동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유 없는 공허함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끝없이 깎아내리며 괴로움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부정적 에너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에너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이 흐려지는 순간은 결코 개인의 약함 때문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흔들리는 성질을 지니고 있고 삶의 여러 상황이 겹치면 누구든 균형을 잃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 흐림을 어떻게 바라보다 다루느냐에 따라 삶은 다시 맑아질 수도 더 어두워질 수도 있다. 그 출발점은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차분히 알아차리는 데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을 흔들고 휘몰아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그 터널도 끝이 있고 어느 순간 작은 빗줄기가 마음을 가만히 비추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다. 사람마다 그 빛이 나타나는 계기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마음을 바라보려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서연의 이야기는 마음이 해방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서연은 오랫동안 자신이 부족하다는 감정을 품고 살았다. 손님이 조금만 적어도 불안했고 리뷰에 사소한 지적이 달리면 하루 종일 가슴이 조여왔다. 서연의 마음 속에서는 탐이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분노가 자신을 지키려는 억울함을,
무지가 그러한 감정들을 사실처럼 믿게 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커피를 준비하던 서연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 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릴까? 내가 만든 이 작은 공간은 내가 사랑해서 시작한 것인데, 왜 두려움이 기쁨을 가리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는 마음속에서 오래 쌓여 있던 불안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다. 서연은 그날 가게가 잠시 한가해졌을 때 커다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여 마셨다. 평소 같으면 휴대전화를 보거나 계산서를 확인했겠지만 그 순간 그녀는 오롯이 자신의 숨결과 가슴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얻었다. 분노가 올라오던 순간들, 불안이 가슴을 조여오던 순간들, 스스로를 탓하던 날들이 떠올랐지만 그 감정들이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는 않았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이 느끼는 변화는 아주 미세하고 고요하지만 그 영향은 깊고 크다. 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는 상처받은 마음의 외침이었고, 불안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떨림이었다. 무지는 그 감정들을 사실로 착각하게 했을 뿐이었다. 이 깨달음은 서연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몰아세우지 않았다. 실수가 생기면 스스로를 꾸짖는 대신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라고 물었다. 손님이 적은 날에는 불안 대신 여유를 느끼고 향긋한 커피향과 조용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음미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카페라는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손님들은 서연이 달라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고, 가게에는 이전보다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질 때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그것은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깊은 곳에 숨어있던 평온이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말이나 시선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고요하고 넉넉하다.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물이 잔잔해지면 비로소 달이 비친다 고 표현하셨다. 마음이 흐리고 흔들릴 때는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고요함이 찾아오면 세상은 이미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연이 찾아낸 그 고요함은 지혜가 깃드는 첫걸음이었다. 지혜가 마음에 자리하면 감정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고통은 짐이 아니라 배움이 된다. 삶은 여전히 변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이 생긴다. 그 중심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라는 토양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따뜻함을 나누는 마음은 모두 이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사람은 그제서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낀다. 상황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여은 늘 말하곤 한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안에 조용히 빛나는 무언가가 있어서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말하는 그 빛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누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에너지가 앞을 가려 오래 보지 못했던 빛이다. 마음의 해방은 거창한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아주 작은 깨달음, 짧은 침묵,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의 자각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피어난 긍정적 에너지는 삶을 부드럽게 이끌며 사람을 더 깊은 지혜와 평온으로 이끌어준다. 누구나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마음을 바라보는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 에너지에 잠식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은 몸과 마음을 함께 짓누르는 깊은 피로감이다. 특별히 무리한 일정을 보낸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하루가 버겁게 느껴진다. 해야 할 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만큼 무기력이 밀려온다. 이 감정은 단순한 피곤함과 다르며 마음의 기운이 빠져나간 상태에 가깝다. 이러한 피로는 보통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미묘한 신호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탓하거나 이 정도도 못 견디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무거움이 쌓이고 조용히 스며든 부정적 에너지는 더욱 강해진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첫 번째 징후가 바로 이유 없는 피로와 의욕 상실이다. 이 피로는 단순히 기운이 빠지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손이 가지 않고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던 순간들마저 무색하게 만든다. 예쁜 하늘을 봐도 감흥이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다.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지면서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오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새 삶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과 체념을 일상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감정의 배경에는 깊은 욕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욕심이라고 하면 보통 큰 성공이나 재물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미묘하다.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들처럼 되고 싶은 욕심 같은 내면의 기대가 마음을 조용히 압박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자신을 몰아붙이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겉으로는 욕심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잘해야 한다. 더 빨리 가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는 부담이 잠시의 여유마저 허락하지 않게 된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인간은 자신의 속도를 잃는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마음이 쉴 틈 없이 돌아가면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그 결과는 언제 찾아오는가? 바로 이유 없는 피로로 돌아온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힘이 빠진 듯한 느낌. 그 모든 것은 마음이 이미 지쳤다는 신호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예로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는 32살 직장인 민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다. 민수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작은 실수에도 민감했다. 늘 완벽하려 노력했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겉으로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자신을 혹독하게 평가했다. 어느 날부터 민수는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루가 끝난 것처럼 지쳐 있었다. 무엇을 해도 힘이 나지 않았고 퇴근 후에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고 민수는 그것을 단순한 피곤함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 피로는 오랫동안 쌓여온 내면의 압박으로 생긴 부정적 에너지의 신호였다. 민수처럼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는 데 익숙하다. 남들보다 조금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져도 마음이 흔들리고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자신에게 과한 기준을 들이대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끝없이 욕심을 키우면 그 마음은 서서히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결국 이유 없는 피로가 찾아오고 무엇을 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진다. 사람이 피로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그 피로가 훨씬 더 무겁다.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세상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태를 단순히 기분 문제로 넘기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은지,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과정이 마음의 회복을 돕는다. 사람의 마음은 쉬어야 다시 빛을 찾는다. 부정적 에너지가 스며들어도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조금의 여유를 허락한다면 다시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 이유 없는 피로는 마음이 건네는 작은 외침일 뿐이며 그 외침을 듣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자신의 내면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압박하기보다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다시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부정적 에너지가 더욱 짙어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유난히 거슬리기 시작한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실수조차 크게 느껴지며 타인의 행동이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마음이 한번 불편해지면 그 감정은 금세 번져나가고 주변 환경 전체가 불만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예민해진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주변을 탓하며 짜증이라는 형태로 감정이 흘러나온다. 화가 커지는 과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큰 파동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평소에는 흘려보낼 수 있었던 말이 유난히 아프게 들리고 별일 아닌 행동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그 결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짜증이 증가하고 사람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한 방향으로 흐른다. 누군가가 문을 조금만 세게 닫아도 불쾌해지고 동료가 다정하게 건넨 말조차 꼬여서 들리며 가족의 평범한 질문도 비난처럼 느껴진다. 마음이 불안정할수록 이런 왜곡은 더 쉽게 일어난다. 이런 반응의 배경에는 분노라는 감정의 불씨가 자리 잡고 있다. 분노는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자란다. 큰 사건이 있어야만 분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불만을 품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불만이 쌓여 어느 순간 화로 변한다. 분노는 폭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은 짜증과 예민함이라는 형태로 일상에 끼어든다.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29살 한국인 여성 한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다. 한은 평소 비교적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이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이어진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야근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거의 사라져 있었다. 어느 날 같은 팀 동료가 단순한 업무 질문을 했을 때 하은은 이유 없이 속이 갑갑해졌다. 평소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을 일이었지만 그날은 작은 목소리 톤에도 거슬림을 느꼈다. 동료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마치 왜 제대로 안 했냐는 비난처럼 들렸다. 결국 하은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고 그 순간 스스로도 왜 그런 감정이 치밀어 올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처럼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는 외부 자극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진다. 상대는 단지 질문했을 뿐인데 그 말이 비난으로 들리고 상대는 그저 미소 지었을 뿐인데 그 표정이 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실은 상대에게 아무런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마음속의 불편함이 이미 커져 있으면 모든 것이 거슬리게 들린다. 이것은 분노라는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깊은 곳에서 이미 자라고 있었다는 증거다. 짧은 짜증이라도 반복되면 관계는 금세 상처를 입는다. 직장에서는 오해가 쌓이고 가정에서는 대화가 줄어들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긴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다는 점이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에 빠지며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해진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흐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행동도 좋게 느껴지기 어렵다.
사람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감정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계속된 스트레스와 압박, 쌓여만 가는 피로 속에서 분노는 조용히 자라고 결국 주변을 향해 뾰족한 가시가 되어 나타난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지금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를 차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분노는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마음이 여유로울 때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서 좋은 면을 자연스럽게 본다. 그러나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작은 말조차 상처처럼 느껴진다. 그러니 예민함과 짜증이 늘어날 때 스스로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따뜻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알아차림이 시작될 때 마음속에서 자라던 분노는 서서히 힘을 잃고 관계를 향한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 부정적 에너지가 한층 더 깊어지면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다. 이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현상이다. 이유 없이 자책이 심해지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작은 실패에도 큰 실망을 경험하며 마음속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간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때때로 실수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적 에너지가 마음을 흐리게 하면 이러한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부분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이 하는 일마다 부족한 점만 보이고 칭찬을 들어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긍정적인 말조차 겉도는 듯하다. 이때 마음은 이미 깊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서고 있고 자기 비하는 그 어둠의 빛을 더 차갑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조용하다. 분노처럼 폭발하지도 않고 피로처럼 몸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조용한 만큼 더 무섭다. 마음속에서 자신을 향해 솟아오르는 비판의 목소리는 아무도 모르게 커지고 그 목소리와 함께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어버린다. 작은 실수조차 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며 자신이 뒤처졌다고 확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는 느낌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서 25살 대학원생 지호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다. 지호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논문 준비가 시작되면서 부담감이 컸고 몇 번의 교수 피드백이 이어지자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교수는 단지 내용을 더 명확히 하라는 조언을 했을 뿐인데 지호는 그 말을 너는 잘 못하고 있다 는 평가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노력해온 시간보다 실수 몇 개가 더 크게 보였고 지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친구들이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말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했고, 그는 점점 더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감정에 빠져들었다. 지우의 마음 속에서 작동하고 있던 것은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심리적 흐름이었다. 어리석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마음의 혼탁함이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람은 현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건넨 조언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잠깐의 실수를 자신의 전체 가치로 연결짓고 단 하나의 실패가 모든 미래를 결정해 버릴 것처럼 느껴진다. 이 흐름은 사람의 시야를 좁히고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 자신을 계속 자책하게 만든다. 이런 자기 비하는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감이 아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한 신호이며 그 안에는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뒤섞여 있다. 때로는 타인의 말이 너무 크게 들리고 때로는 자신의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따라붙는다.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 자기 비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힘을 가진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면 다시 일어설 기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도조차 두려워진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흐려지고 주변 관계에도 자신감이 사라지며 결국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간다. 이 단계에 이르면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자각하기 어렵다.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자신을 향한 비판은 더 날카로워지고 심리적 고립은 깊어진다.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부드러운 시선이다. 사람들이 자기 비하에 빠질 때는 대부분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긴장되어 있었거나 계속된 실패 경험, 주변과의 비교, 또는 지나친 기준 속에서 자신을 몰아세워 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마음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 는 잘못된 결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이 온전히 자신을 바라보다 이해할 수 있을 때 자기 비하로 굳어졌던 감정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생각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어두웠던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부정적 에너지가 점점 짙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과의 거리를 넓히기 시작한다. 가까운 사람들의 관심이나 따뜻한 말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아무 일도 없이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며 예전에는 즐겁게 느껴지던 모임도 이제는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진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점점 지치고 무거워졌다는 신호다. 사람이 혼자 있고 싶어지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누구나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고 숨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부정적 에너지에 잠식되기 시작하면 이 감정은 점점 커져서 일상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상태로 이어진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반가움보다 피곤함이 먼저 찾아오고 단순한 대화조차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현상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세운다. 일부러 연락을 늦게 보거나 모임을 피하거나 상대가 다가오면 거리를 두려워한다. 주변 사람들은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걱정조차 부담으로 느껴진다. 마음속에서는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감정이 조용히 자라난다. 이렇게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면 마음의 공간 역시 더욱 좁아지고 고립감이 깊어진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30살 직장인 도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윤은 원래 주변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는 성격이었다. 회사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도 즐겨 나갔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영화도 보았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계속된 업무 압박과 인간관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마음속에 작은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도윤은 지인들의 연락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꼈다. 전에는 기쁘게 응했던 모임도 가고 싶지 않았고 단순한 안부 전화도 무겁게 느껴졌다. 도윤은 자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마음이 식어가는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소진된 에너지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힘이 부족했고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할 감정적 책임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대화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관계를 회피하고 혼자 있으려는 감정이 심해질 때 그 안에는 미묘한 두려움도 숨어 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해지고 타인 앞에서 웃는 것이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때가 많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자신을 숨기고 싶은 욕구가 커져 있다. 이 욕구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감정의 숨구멍을 막아 버린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관계는 점점 단절되고 스스로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럽고 혼자 있으면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공허해진다.
부정적 에너지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감정의 흔들림은 더 커지고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게 닫힌다.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상대의 작은 배려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대화만으로도 힘을 얻는다. 그러나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그 온기조차 부담으로 느껴진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이 변화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임을 부드럽게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작은 공간과 휴식이다. 관계를 피하는 감정이 생길 때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지칠 수 있고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다만 그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짜 회복을 얻고 다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낄 여유를 찾을 수 있다면 사람들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마음은 닫히기도 하지만 다시 열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잘 보살피는 일이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으면 욕망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다가온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상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집착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 욕망은 단순한 소유욕이나 바람이 아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 중심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착각의 눈을 만든다. 서울 마포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나영의 이야기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영은 평소에는 부드럽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자친구 윤호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자꾸만 나타났다. 윤호가 퇴근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그녀는 걱정이 아닌 불안을 먼저 느꼈고 불안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게 맞을까? 혹시 나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혔다. 이러한 마음속 움직임은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자였다.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마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상대에게서 인정받고 싶다는 갈증이 더 크고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이 갈증을 자극하여 나영이 관계의 진실보다 자신의 해석을 더 믿게 만들었다. 윤호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을 때도 나영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결국 작은 말다툼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탐, 욕, 은 사람을 눈멀게 만든다. 상대의 진심을 볼 수 없게 하고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진다. 탐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말을 건다. 더 확인해, 더 붙잡아, 더 요구해.
이 내면의 속삭임이 커질수록 관계는 자연스러움을 잃고 숨이 막히기 시작한다. 사랑은 원래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인데, 욕망은 그 강물에 커다란 댐을 세우고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한다. 나영의 마음 속에서 이러한 흐름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었고, 윤호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혹시 나 때문일까, 혹시 마음이 식은 걸까 하고 걱정했다. 이 불안의 뿌리는 탐욕이 아니라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에너지는 이 두려움을 욕망으로 왜곡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도 모르게 더 갖고 싶다 는 형태로 감정이 나타난다. 어느 날 나영은 윤호와 심하게 다툰 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윤호가 친구들과 갑작스럽게 모임이 생겨 저녁 약속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별일 아닌 사건이지만 나영에게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이런 해석은 진실이 아니라 마음속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탐이 마음을 짓누르면 허상도 진실처럼 느껴지고 결국 자신과 상대 모두를 아프게 한다. 부처님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라고 말씀하셨다. 욕망은 언제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감정에서 태어난다. 이 부족함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욕망은 사람을 속인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불안을 키우는 것이다. 탐의 정체를 알아차릴 때 회복이 시작된다.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다. 나영은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이 깨달음이 떠오를 때 탐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탐이 약해지면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상대의 마음까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여유가 생긴다. 사람을 붙잡으려 할 때 관계는 더 멀어지지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깊어지는 법이다. 욕망이 관계를 지배할 때 벌어지는 균열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는 그 틈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을 관찰하면 그 균열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 탐을 다스리는 길은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을 때 사람은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갈 힘을 얻게 된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속에서 자리 잡으면 분노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감정으로 나타난다. 겉으로는 강한 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깊이 상처받았다는 신호에 가깝다. 분노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이미 안에서 불안과 공포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탐이 부족함을 만들어내고 그 부족함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으로 변하면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분노를 일으킨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주 깨닫지 못한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박준호의 이야기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보여준다. 준호는 회사에서 실수 하나를 지적받았을 뿐이었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가 강하게 솟구쳤다. 상사의 말은 단순히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나는 부드러운 조언이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그 말을 너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비난으로 받아들였다. 이 왜곡된 해석은 분노가 이미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다. 준호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그는 퇴근 후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계속 상사의 말을 되뇌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스스로를 억누르는 감정의 짜증이 더해졌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이 분노를 더 크게 자라게 하며 준호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비판과 상처로 변환시켰다. 분노가 강해질수록 마음은 상대를 탓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준호는 어느 순간부터 상사의 조언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과거의 상처까지 함께 떠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준호에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하던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현재의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분노는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끌고 와서 하나로 묶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 부정적 에너지가 분노를 통해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꽃에 비유하셨다. 불꽃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주변을 모두 태울 정도로 강하다. 분노도 이와 같아서 작은 자극에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번져나간다.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폭발하게 된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관찰할 때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질 틈을 얻게 된다. 준호에게도 전환점이 찾아왔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는 그 일을 준비하며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또다시 화가 치밀었다. 그때 동료이자 절에 다니는 선배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화가 날 때 그 감정이 나를 공격하는지 상대를 공격하는지 한번 바라봐요. 분노는 항상 안쪽에서 시작해요. 이 말은 준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는 분노가 터질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이 어떤 느낌인지 관찰하기 시작했다. 분노가 소리치고 싶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마음속에서 분노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준호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분노를 통해 그를 지배하려 할 때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다. 분노는 마음이 보호를 요청하는 신호이다. 그러나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든다. 분노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아래에는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상처받을까 걱정하는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와 치유의 시작점이 된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분노를 통해 사람을 쉽게 흔드는 힘이 있다. 그러나 마음을 관찰하는 눈이 열리면 분노는 우리를 파괴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스승이 된다.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 속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는 점차 힘을 잃게 된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마음 속에서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무지는 생각보다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무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라기보다 잘못된 것을 정확하다고 믿는 착각의 상태에 가깝다.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정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게 된다. 이렇게 생긴 착각은 현실을 왜곡해서 보여주고 결국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게 만든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은 이수정의 이야기는 이러한 무지의 작용을 잘 보여준다. 수정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밝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상사가 무표정하게 업무 지시를 하면 그것을 실망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동료들이 조용히 회의 준비를 하면 자신이 배제되었다고 느꼈다. 이런 해석은 사실과 전혀 다르지만 마음속 무지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매우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수정은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불안해지는 걸까? 왜 사람들의 표정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까? 그녀는 답을 찾고 싶었지만 마음속 안개는 쉽사리 거치지 않았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무지와 결합하여 그녀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패로 연결해 버렸다. 상사의 말투 하나, 동료의 짧은 시선 하나에도 의미를 덧칠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무지는 더욱 짙어졌다. 마음은 진실을 보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예를 들어 상사가 바빠서 대답을 짧게 한 것뿐인데도 수정은 그것을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결론으로 끌고 갔다. 무진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감정이 만든 해석만을 진실처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 착각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반복한다. 부처님은 무지를 마음의 눈을 가리는 두꺼운 안개라고 말씀하셨다. 안개가 짙을수록 길이 어둡게 느껴지고 작은 그림자도 위협처럼 보인다. 수정의 마음이 그랬다.
작은 상황도 크게 느껴졌고 별 의미 없는 반응도 상처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마음속 안개는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거치지 않는다. 무지를 벗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수정의 변화의 순간이 찾아온 것은 하루는 선배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준 짧은 한마디 때문이었다. 수정 씨,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본다고 믿는 것이 항상 진짜는 아니에요. 이 말은 수정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과 해석이 실제로는 감정의 반응일 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처음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수정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까? 이 질문은 마음속 무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시작이 되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걸어보기도 했고, 상사의 표정을 오해했다고 느낄 때는 용기를 내어 상황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작은 실천은 마음속 착각을 천천히 걷어내는 큰 힘이 되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무지를 가장 좋아한다. 무지가 강하면 감정은 사실을 덮어버리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무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마음은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게 되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안정된다. 수정은 시간이 흐르며 마음속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경험을 했다. 예전 같으면 상처로 느껴졌을 일들도 이제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이 진실을 보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는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지를 밝히는 지혜가 마음에 깃들 때 벌어지는 변화이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단순히 한 가지 감정으로 멈추지 않는다. 탐은 갈증을 만들고, 분노는 그 갈증을 보호하려는 힘으로 번지고, 무지는 이 두 감정을 왜곡하여 더욱 복잡한 착각을 만들어낸다. 이 세 가지가 얽히면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회오리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러한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 인천에서 혼자 살고 있는 직장인 정민우의 삶은 이 마음의 구조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민우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출근길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마음이 허전했고, 일할 때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상태를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부정적인 에너지가 복잡하게 얽히며 자신을 잠식하고 있었다. 민우는 업무 평가에서 작은 지적을 받으면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휩싸였고, 그 생각은 다시 불안으로, 불안은 짜증과 예민함으로 이어졌다. 동료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했고,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담은 더 잘해야 한다. 는 압박을 만들었고, 분노는 그 압박을 버티지 못하게 하며 스스로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다. 묻은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진실처럼 보이게 하며 민우의 마음을 점점 좁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한 고리를 만든다. 담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를 만들고 마음은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 이때 분노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고 무지는 감정의 반응을 현실이라고 믿게 만든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만든 고통의 구조 안에 갇히게 된다. 민우도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절에 불빛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유도 모르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마침 저녁 예불이 끝난 직후라 법당은 조용했고 향 냄새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민우는 방석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렸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은 낯설고 따뜻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내 감정이 내 현실이라고 믿어왔구나. 부정적인 에너지는 스스로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사람을 붙잡는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순간 그 에너지는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마음을 잠시 멈추고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면 그 에너지는 점점 약해진다. 민우는 그날 이후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화가 날 때면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묻고 불안이 밀려올 때면 이 감정이 진짜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를 살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았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천천히 움직였고 감정의 실체도 조금씩 드러났다. 탐이 마음을 흔들면 갈증의 원인을 먼저 보려고 했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뒤에 숨은 상처를 느끼려 했다. 무지가 마음을 가릴 때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용기를 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는 더 이상 민우를 지배하지 못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감정은 여전히 나타났지만 그것이 민우의 진실을 대표하지는 않았다.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감정은 단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진다. 바람이 지나가도 나무는 뿌리를 잃지 않는 것처럼 민우의 마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깊은 중심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마음속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등불을 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우에게 그 등불은 관찰이라는 지혜였다. 감정을 바라보다, 생각을 바라보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등불은 더 밝아졌다. 등불이 밝아지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머물 곳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광활한 들판처럼 탁 트이기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다양한 감정을 품고 살아간다. 그
그 감정들이 얽히고 뒤섞이면 혼란이 찾아오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작은 용기가 있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민우 역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부정적인 에너지는 더 이상 그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저 배워가야 할 삶의 과정이 되었다.